오히려 조용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영재성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아이들은요, 정답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탐구 세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지적 어떤 호기심을 탐구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뭐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더 기뻐하기 때문에 조용한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특별함을 인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이 아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경험이 기억나는데요. 정말 조용해서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제가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와서 굉장히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이 질문의 수준이나 이 생각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꿰뚫면서도 그런 질문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정답을 몰라서 선생님이 이거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또 알려줄게. 우리 같이 알아보자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년도에 굉장히 긴장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어떤 정답에 꽂혀서 지식을 많이 아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굉장히.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건 어떨까요? 하고 또 자기 생각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이런 아이들은 이 분야에 정말 특별하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놓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보통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는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확실할수록 아이 영재성을 발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학 쪽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술 쪽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심리 쪽을 잘한다거나 어떤 예체능 쪽을 잘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개발해주는 사례들보다는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더 개발시켜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영재성을 발현할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관심 있고 흥미로워 보이는 분야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니 없다면 같이 찾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에 몰입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만 하면 시간을 가지고 훌쩍 지나는데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 좋아한다 이런 몰입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첫 번째는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쓸데없는 거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하게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뇌에 있는 각 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팀워크하는 그런 두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으면 시각 피질이 인식을 해서 전두엽에서 그 정보를 판단하고 또 해마에 저장하고 측두엽에서 감정 조절하는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 뇌끼리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점점 강력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아이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중학교 전에 이제 뇌가 시냅스가 가집치기 하기 전 단계라고 하죠. 그때는 정말 뇌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자라듯이 독서를 하면 뇌의 근육이 자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근육,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근육,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이 전두엽에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집중해서 몰입하게 해주는데요.
책을 아이가 재미있는 부분을 이 스토리를 따라 읽어가면서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이 전두엽 부분이 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인물의 이 마음에 공감하고 상황에 함께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도 함께 그런 고난 속에서 감정을 느낄 때에 감정들을 이입하기도 하고 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하게 보기도 하면서 이런 비판적인 이 사고 능력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절 이 5세에서 10세 무렵에 이 책을 읽어주신다는 거는 이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고 꼭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꼭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아이도 1학년, 3학년인데요.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거지만 저는 이 오감을 사용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소리내서 책 읽는 게 굉장히 뇌 발달에 좋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적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내용이라도 필사해보도록 이렇게 그리고 책 읽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책을 읽을 때 이거 빨리 읽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책을 통해 아이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면은 그 질문거리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또 아이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얘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얘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책을 애정하는 애정도가 굉장히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책을 도서관에서 많이 빌리는데 이 책 꼭 사줘, 이 책 꼭 상으로 사줘 이렇게 애정하는 책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책을 소리내서 읽고 또 글씨로 써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나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읽은 내용들끼리 연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읽은 내용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모험하는 거였는데 이 책도 또 다른 곳으로 모험하는 내용이네. 이 모험은 또 어떤 모험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랑 이번 모험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점도 찾고 공통점도 찾으면서 이런 재미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켰어. 근데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원망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삶 속에서 감사를 하나씩 찾아봐야겠다. 동생이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해서 짜증났는데 동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중하는 힘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한 곳에 자기가 탐구하고 싶어하고 또는 독서하는 부분에 몰두해서 몰입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